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향후 윤 대통령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사회부 김태현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0시 서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직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는 소식은 없는 상태인데요.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죄가 적용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소환까지 이달에만 3번이나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공조부는 윤 대통령에게 추가 소환 통보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신병 확보, 그러니까 강제수사 전환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번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받아 수사에 나섭니다. 공조본으로선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근거가 쌓였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죠? 예, 그렇습니다.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 오후 2시쯤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접수했습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수사권 논란은 마무리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은 수사기관 사이 교통정리가 끝난 후에도 계속 제기됐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수사권이 있고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혐의 중에는 없거든요. 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변호인들은 이 점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 직권남용보다 내란이 훨씬 더 중대한 범죄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더 큰 범죄의 수사권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건 법리적으로는 안 맞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회개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내지 않던 변호인 선임계도 오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수사 절차에 대한 대응을 시작한 건데요. 그러면서도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라는 이유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락을 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건인데 법원의 결정은 언제쯤 나올까요? 현재로선 쉽사리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체포영장의 경우 구속영장처럼 피의자 신문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수사기관에 제출한 영장 청구서와 기록만 보고 법원이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청구 당일 발부나 기각 등 결과가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한지 도주나 도망 우려가 확실한지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법률 의견서까지 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라는 사안의 중대성도 고려하면 법원이 오늘 이후로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법원의 고민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예외적으로 수사해서 재판에 넘길 수 있는데 직권남용은 아니거든요. 법원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도 깨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준비는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일단 키를 쥐고 있는 공수처는 영장 집행 준비에 대해서는 발부된 이후 논의할 일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대통령 경호처와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앞서 관저나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여러 번 문을 두드렸지만 경호처 반대로 무산됐거든요. 다만 국수본 관계자는 압수영장과 달리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경호처가 반대할 논리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를 고려해 충분한 대응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신병을 확보한 뒤엔 조사가 제대로 진행돼야 할 텐데요.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앞서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행적이나 발언에 대해 상세하게 공개한 것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준비는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특히 지난주 금요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의 핵심 공범인 김 전 장관의 진술 조서 등을 넘겨받아 분석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 4명이 들어가서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군 사령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작전을 지시했다는 검찰 조사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국방장관을 통해서 무슨 지시를 했다는 입장이시고 네, 계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상황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나고 있죠. 예, 오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 경찰에 출석해 비공개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계획을 언제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 탄핵안 가결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고발돼 입건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조사한 이 사건 피의자는 모두 45명으로 파악됐습니다.